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뇌의 선물, 그다음 국가 미래 먹거리,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뇌 특징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의 뇌니까요. 뇌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의 뇌입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뇌의 힘, 하버드 대학교 로저 메이어라는 박사님이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는가 1년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3주마다 사람들의 목구멍 조직에서 폐렴, 중이염 원인, 연쇄 상구균 점검 결과 그 병원균은 있으나 한 52%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다음 근데 요 가족 갈등이나 정신 충격, 심리적 고통, 스트레스 겪는 사람들은 연쇄 상구균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4배가 더 높았어요. 음.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유해 병원균,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즉, 마음이 평온하면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쓴다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생각과 감정이 밝은 사람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도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예 모르니까, 뇌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병에 걸려 있어도. 다음, 같은 스위스에서 한 실험이에요. 건강한 성인의 척추를 X선으로 이제 검사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스위스 의학계에서 충격적인 그 충격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3분의 1 정도가 심각한 척추 손상이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자기들은 난 건강하다 이렇게 살고 계신 거죠. 근데 검사해 보니까 3분의 1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르너 바르텐스 요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의 절반 정도는 40년 넘게 척추 디스크 문제를 가지고 산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 나와 있어요. 187편의 의학 논문을 분석해 쓴 행복의학은 우리 몸에 정작 필요한 건 몸을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뭐예요? 좋은 기분, 감정, 좋은 감정. 건강을 지켜준다는 낯선 식습관을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먹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저번 금요일 날 제가 얘기했던 로제토 마을 있었죠. 담배도 피고 육식 위주인데 심장 질환이 거의 없고, 그다음 하버드 의대에서 얘기했던 시계 돌리기 실험. 70대, 80대 고령자분들이 20년 전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딱 생활하니까 네,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가니까 주름도 펴지고 키도 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무한한 치유력이 있다. 뇌가 무한한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기적의 존재라고 합니다. 요 현대 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 요 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명의라고 불립니다. 윌리엄 오슬러. 지금까지 내가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구사한 치료법 때문이 아니다. 그 치료법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간호 덕분이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작용은 그 치료법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의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효과가 여러분 별로 없어요. 네. 이 약이 정말 효과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아, 그럼 효과 없어요. 네. 의심하시는 분들 효과 없습니다.
아니면 효과가 너무 느려요. 뉴로하모니 훈련사인데 이분은 80세 어르신 부부였어요. 손 떨림이 심하셔서 제가 그냥 기본 훈련만 한 달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근데 한 달 만에 손 떨림이 좀 사라지고 다른 분은 골다공증으로 한의원 다녔는데 요 훈련하시면서 허리가 좋아져서 한의원에 가지 않아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고 왔습니다. 네. 이 보니까 우리 집 회장님은 손 떨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의원을 3주를 안 갔어요. 허리도 좋아지나요? 네, 여러분. 이 뇌파 훈련하면 허리도 좋아질까요?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노시보 효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노시보 효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플라시보 효과는 들어보셨죠? 네. 그거의 반대예요. 음, 약효에 대한 불신 또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실제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1961년 미국의 의사 월터 케네디에 의해 소개된 용어로 해를 입게 되다는 라틴에서 유래했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이 효과 있다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플라시보 효과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약효를 의심하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믿는 부정적 신념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1930년대 인도에서 놀라운 실험을 한번 합니다. 실험 대상자는 교수형을 선고받은 젊고 건강한 사형수였어요. 형 집행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사형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교수형보다 끔찍하니까 피를 천천히 흘리면서 서서히 죽는 편이 더 편안하지 않겠냐. 죽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대신에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형수는 의사 제안을 받아들였고 침대에 몸이 묶인 채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개의 물통을 준비해서 침대의 네 기둥에 고정시키고 그 물통에서 물이 방울 방울 떨어져 아래에 있는 큰 통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의사는 사형수의 손과 발을 칼로 약간 베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도록 아주 조금 베어서 사형수는 실제로는 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거죠. 대신 의사는 사형수의 피부를 베는 순간부터 물통에 물이 커다란 통성으로 방울방울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처음에는 빠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느리게 통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형수는 곧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형수는 어때요? 실제 내 피가 떨어져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물소리였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노랫소리를 점점 줄였습니다. 물이 아래쪽 통으로 다 떨어지자 의사는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실험을 마친 의사는 사형수가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형수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샘 슈먼이라는 미국인이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건강하게 살아온 그에게 간암 말기라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샘 슈먼이 절망한 채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건 오진으로 밝혀졌어요.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암세포가 아닌 작은 종양이 있었고 다른 조직으로도 전혀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밴더빌트 대학교의 클래프턴 매더 교수가 슈먼의 사망 원인은 암이 아니라 암으로 죽을 것이라는 나쁜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즉 여러분, 네, 생각을 하는 대로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뉴로하모니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아니면 어떤 일을 대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 요 분이 이제 캔더스 포트라는 박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뇌와 면역기는 통합된 하나의 정보망이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감정을 지닌 분자가 있다. 체내 화학물질들의 역동적인 정보망이 마음과 몸을 연결한다는 퍼트 연구 결과는 당시 과학을 10년 앞선 것으로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화학적 메시지로 전환돼서 몸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화학적 메시지.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하고 호르몬이 되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가져요. 그러면 대뇌 변연계에서 감정을 기록하고 시상하부를 자극합니다. 네, 여기 시상하부를 자극해요. 네. 그럼 시상하부에서 내가 느낀 감정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 하수체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뇌 하수체의 샘에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호르몬, 여기와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돼서 온 몸으로 혈액을 통해서 전달해버려요. 즉, 내가 어떤 감정을 갖냐에 따라서 시상하부가 뇌 하수체를 자극줘서 뇌 하수체에서 이 내가 느낀 감정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온몸에 이제 뿌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달라지고 이 화학 메신저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가고 몸 전체 세포에 특정 수용체와 결합해서 유전자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어떤 단백질이 활성되느냐에 따라서 몸의 기능이 변합니다. 이것이 생각과 감정이 몸으로 바뀌는 실제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이제 요 캔더스 포트님이 얘기를 한 거죠. 예, 정신신경 면역학. 네. 그래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생리적으로 질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신경 면역학에서는 마음 상태가 생리적으로 해로운 변화를 통해 이 마음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이 생리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이걸 이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리작용을 약으로 쓸 것인가, 도구로 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하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나와요. 그럼 코르티솔이 만약 예를 들면 코르티솔은 대뇌 뇌하수체의 지시에 따라서 뇌하수체가 지시를 해요. 야, 지금 뭔가 위협적인 게 오고 있어. 좀 신경 쓰인 게 오고 있어.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하면 뇌하수체에서 명령 내려요. 뇌에서 신장한테. 신장 위에 있는 부신피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부신피질, 너 코르티솔 분비해. 그러면은 얘가 딱 분비하는 순간,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순간 간이나 근육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풀리지 않고 뭉치고 단단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소화가 또 안 되고 체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과로 상태가 되고 면역계가 손상이 됩니다. 근데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러면 뇌가 뇌 어디가 뇌 하수체에서 다시 부신피질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제 심장박동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 수축,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혈중 혈소판이 응고되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계 임파 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생각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에 따라서 몸의 물리적 실체를 변화시킨다. 디펙 초프라 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여러분, 슬프면 감정이죠, 여러분. 슬픈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몸이 물리적으로 변합니까? 슬프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그렇죠? 생각과 감정이 몸의 물리적 실제를 변화시키는 거죠. 아주 번개처럼 몸을 바꿔버립니다. 이 생각이 번개처럼 몸을 바꿔요. 화가 나면 얼굴 빨개지죠. 불안하면, 신나면 웃고, 기쁘면 이 너무 기쁘면 이 뇌에서 그 막 용솟음 치는 아주 즐거운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감정과 직결된 화학 물질로 인해 생리작용이 변하고 면역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사랑, 행복, 희망, 감사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불안, 공포, 불행, 절망은 면역계를 무력화시키는 생리작용을 하고 있다. 즉 감정이 일으키는 생리학적 변화가 건강을 좌우한다. 네, 재미있는 일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암 전문가인 외과 의사 다케나카 후미요시 박사의 환자 중에 중년의 유방암 말기 환자는 유방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유방암 말기 환자니까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 가서 푹 쉬면 됩니다. 만약 통증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보냈습니다, 그냥. 수술할 필요도 없고 안 되고 돌아가실 것 같다. 사실 다카나카 박사는 수술 1년 반에 지난 그녀의 뼛속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발견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알리지 못하고 대신에 그냥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유, 치료받지 않아도 되고요. 집에 가서 푹 쉬면 됩니다. 근데 7년이 지나서 병원 입구에서 건강한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으며 그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암세포는 조금 줄어든 상태였지만 아무런 병세도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산 원동력은 아프다는 생각과 어두운 마음을 모두 비웠다는 데 있다고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네, 선생님께서 집에서 쉬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푹 쉬니까 컨디션이 계속 좋아졌어요. 제게 병원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나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의사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곧 완치된다는 말에 큰 희망을 품고 그런 감정의 변화가 생리작용으로 이어져 기적적 치유를 끌어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의 힘이죠. 예,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건 아까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슬로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몸의 주인이죠. 그렇죠? 내가 고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과 감정.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심장외과의 버나드 론 교수입니다. 네, 이쪽 분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입원 중이던 그 환자는 최악의 상태였고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실을 회진하며 론 교수는 인턴들에게 완전히 사운드 갤럭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환자의 심장이 어떤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말기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환자는 그날 이후부터 빠르게 회복이 됐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모두 놀라서 환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 교수님께서 제 심장의 청진기를 대신 후에 인턴 선생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제가 완전한 갤럽을 보이고 있다고요?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활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모두 잃은 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인턴 선생들도 포기한 것 같았고요. 근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심장에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 의학 용어로 갤럽은 심장의 말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말이 질주하는 모습이라는 일반 용어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멋진 오해가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의 생리작용으로 다시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오해한 이미지 그대로 죽어가던 심장을 활기차게 뛰는 말처럼 회복했고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살아난 환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줍니다. 예, 버니 시겔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버니 시겔. 예, 암 전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네. 사랑의 치유력을 강조하고 계신 버니 시겔이라는 의사는 외과 의사이자 암 전문의인데 암 환자들이 머리카락을 빠지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완전히 밀고 진료에 임한다는 의술이 아니라 인술을 펼치는 부분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이 면역계의 강력한 자극제이며 무한한 기적을 낳는다고 강조합니다. 요 의사 환자 중에 악성 종양이 폐와 복부 전체로 전이돼서 죽음을 앞두었던 한 환자가 있었는데 한동안 절명에 빠져 있었지만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죽을 바에 병원 말고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게 생을 보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열정을 다해 이 봉사활동하고 이 만나는 사람들을 열정을 다해 사랑을 나누면서 몸이 회복되었고 6개월 후에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보내시길 의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이 책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므로 환자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자연히 병은 치유된다. 아, 멋진 말 아닙니까?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뭐 약 먹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네. 사랑하면 다 낫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된다.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도파민 나오고요. 엔돌핀 나오고요. 엔케팔린 나오고 세로토닌 나오고 옥시토신 나오고 백혈구가 강화되고요. 백혈구 중에 병원균과 바이러스 없애는 T임파구, B임파구, 암세포 없애고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없애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고 이미 의학계에서 검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된다,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하십시오. 그만큼 어쩌면 뇌가 바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네? 난 우울한데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하면 뇌는 그렇게 그냥 바뀌어요. 첫 번째,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이 뇌 선물. 도대체 뇌의 선물이 뭘까? 이겁니다.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해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게 저희한테는 선물이에요. 무언가를 상상할 때와 그 일을 실제로 할 때 뇌 활동이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스테판 코슬린, 미네르바 대학교 총장님이시죠. 예. 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학과장이고 지금은 미네르바 대학.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한 학기는 뭐 서울, 한 학기는 뭐 뉴욕, 한 학기는 뭐 유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 이분이 실험을 하나 해요. 예. 어떤 실험을 하냐면 상상할 때와 직접 눈으로 볼 때의 뇌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연구에서 실험에 참가한 8명에게 그려진 막대의 길이를 서로 비교하는 과제를 주고 그림을 실제 보고 있을 때와 상상할 때의 뇌 활동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상상할 때도 뇌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어 실제 망막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상과 실제 자극이 뇌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레몬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입 안에 레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입 안에 침이 고여요. 아주 신 레몬이 내 입에 있다면 누구나 입 안에 침이 고입니다. 왜?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소름 돋고 긴장, 그쵸? 그 다음에 도망가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처럼 뇌가 실제 경험인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상상 임신, 아이를 원하는 간절한 생각이 입덧을 하는 진짜 상상 임신 같은 경우에 입덧하신 분이 있고요. 이렇듯 무언가를 상상하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는 상상에 반응하는 생리작용을 낳습니다. 상상만으로 근육이 강화된다는 결과를 클리브랜드 병원에서 광해 박사가 발표합니다. 실제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상상만으로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상상 훈련을 4개월간 계속한 결과 실험에 참가한 이들이 모두 15% 근육이 강화됩니다. 즉 운동 상상하는 동안 상상하면은 실제와 똑같다는 것을 뇌가 그렇게 기능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라는 명령을 운동 피지로 보내요. 전두엽에서 야 근육 키워 운동 피지를 보내면 운동 피질은 그 명령을 받아서 각 근육에 야 근육 강화해 지시 내리죠. 뭘로? 화학적 메시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 그래서 실제 근육이 강화되는 겁니다. 상상으로 면역계가 강화됩니다. 뉴욕의 록펠러 대학 연구팀이 상상을 통해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위산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미시간 대학의 웨인 스미스와 존 슈나이더 연구팀이 이분이에요. 상상과 면역력 관계를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상상만으로 백혈구 가운데 호중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중구는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 오면 백혈구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이 세균,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체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 16명 사람들에게 면역 기능을 설명하고 호중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 뇌 이완하고 상상, 교육한 후 상상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호중구가 혈관벽에 강하게 접착하는 상상을 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그러자 실제 호중구의 접착 기능이 기대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상상이 호중구 쪽 면역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네. 상상하면 여러분 근육도 강화되고 여러분 상상하면 살도 빠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면역계 강화되죠. 그렇죠. 상상하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상상만으로 면역력 강화 2. 위스콘신 대학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가 상상을 통해 면역계 실험을 했습니다. 57에서 60세 사이의 남녀 52명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가장 행복했던 일을 상상하고 한 그룹은 화가 난 일을 상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결과 행복한 상상을 한 이들의 면역계는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항체가 왕성하게 형성됐지만 부정적 상상을 한 이들에겐 항체 형성이 저조했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상상으로
유전자 구조가 변화된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 바뀔 수가 없다. 뭐 태어난 대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상상으로 유전자 구조까지 변화한다는 사실을 스탠포드 의대 세포생물학자 리튼 브루스 교수가 이걸 얘기를 해요. 네. 시간상 네. 이 얘기는 다음에 한 10분, 20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와, 이게 뇌 선물이구나. 상상과 현실 구분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선물이고 나 근육 키우고 싶으면 근육 키우는 상상. 여러분 예뻐지고 싶으면 예뻐지는 상상. 여러분 면역계가 강화되고 싶으면 면역계가 강화되는 상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그래서 뉴로하모니 훈련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땡땡 소리 들으셔야 합니까? 아니면 와, 나 이 땡소리에 행복 호르몬이 샘솟아. 와, 너무 좋아. 그다음 뇌 건강 2단계 할 때 해가 들어와서 내 뇌를 돌거든요. 그때 완전히 정말 뇌가 건강하고 20대의 뇌로 된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해보세요.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행복한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이나 뇌 건강 2단계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시각하면 그 기쁨의 감정이 고조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감정 변화가 우리 몸의 생화학적 변화, 호르몬 변화, 아니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바뀌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어서 몸과 마음을 번개처럼 빠르게 바꿔요. 그 과학적 도구가 여러분 뉴로하모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기 전에 한 1분 동안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생생하게 꿈꾸시고 적으시고 호흡 훈련 들어가시고 내의원 들어가세요. 여러분 호흡 훈련할 때 산소가 뇌로 뇌가 산소를 30% 써요. 우리 몸에 1.3kg밖에 안 되는데 1.3kg 안에 1000억 개의 세포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일하려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30%가 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호흡 훈련할 때 여러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이 아주 맑은 산소가 뇌에 들어가서 뇌가 아주 맑아지는 우리 브레인 포그 뇌가 아주 맑아지고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깨끗해지는 상상 그 상상을 아주 생생하게 하면서 호흡 훈련하십시오. 그럼 뇌이완 훈련할 때 여러분 그냥 완전히 멍 때리세요. 아시죠? 멍 못 때리겠다. 이게 멍 못 때리기 아니 멍 때리기 어렵거든요.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즐거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멍 때리는 게 너무 잘 되고 있구나. 멍 때리면 어떻게 되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내 뇌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잘 정리되지 않은 신경망들이 싹 사라지겠구나. 내 뇌가 아주 고요하고 저 깊숙이 가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십시오. 집중력 훈련, 기억력, 뇌 건강, 호르몬 밸런스, 주기도문 훈련. 이 훈련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정말 그렇게 된다. 나는 초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완전히 다른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뇌 훈련 하루에 30분 정도만 하십시오. 이틀에 30분도 괜찮아요. 그때는 즐거운 상상, 기쁜 그 즐거운 상상하시고 나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하십시오. 정윤아 센터장님 차례입니다. 분당 센터장님인데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좌측귀에 큰 손상을 입어 청력이 43% 떨어졌고 균형 감각이 없어 잘 넘어졌습니다. 기면증이 생겨서 정신을 잃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알고 있던 사실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진단 결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피하세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멀리하세요, 여러분. 예, 나쁜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뉴로피드 훈련에서 뇌 신경 전달 조직이 새로 발달하고 신경세포 손상이 회복되고 마지막 진료에는 청력이 43%에서 87% 회복됩니다. 근데 2년 뒤에 2층에서 추락해요, 이분이. 그래서 다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로 죽음을 준비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자율신경계 손상을 입고 21일 넘도록 변이를 느끼지 못했고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9개월간 착용했습니다. 편식이 심해 평소 못 먹던 고기, 밀가루 음식도 매 끼니 질리지 않고 먹는데 살은 점점 빠졌습니다. 한여름에도 덜덜 떨 정도로 추위를 느꼈고 팔은 15도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굳어갔고 하루에도 수차례 발목이 꺾일 정도로 쥐가 났습니다. 그러나 뉴로피디아 훈련을 시작하자 전신의 떨림과 모든 증상들이 줄어들었고 점차 사고전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뉴로피드백 훈련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된다, 난 할 수 있다, 난 이겨낼 수 있다는 감정과 생각이에요. 이 센터장님은 수녀님의 소개로 손해 종양으로 8번이나 수술한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만납니다. 뇌파를 측정하고 보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가족들에게 뉴로하미를 이용한 뉴로피드백 뇌훈련 방법을 알려주었고 보호자가 열심히 훈련시킨 지 불과 3일 만에 놀랍게도 일반 병 깨어난 거죠.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6개월 만에 환자로부터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물로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신지체 1급이던 초등학교 5학년이 2004년부터 5년간 주 3회 센터를 방문해 훈련하고 집에서도 매일 훈련하고 말도 하게 되고 학교도 잘 다니게 되더니 아주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고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뇌가 있잖아요. 뇌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선물, 상상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뇌 종양, 시한부 판정 받았거든요. 이분 수술 불가로 시한부 판정 받아요. 88세 어르신. 이분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분 뉴로피드백 하면 나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을 수 있다고 해야죠. 나을 수 있죠. 맞습니다. 나을 수 있으면 아니 안 난다고 하면 뭐 어떻게 그러면 바로 돌아가세요.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지난번 88세 뇌종양 호기 오늘 두 번째 진단받으러 병원 가셨는데 완전히 없어졌다며 의사도 정말 희한하다고 했다네요. 신기합니다. 대박, 진짜 대박. 다들 놀랐어요. 아침에 소식 듣고.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 우리가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저희는 뇌를 몰라요. 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안 돼. 모르면서.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아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말 한마디로 죽는 것처럼 모든 게 사람 마음, 감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전 김영설 박사님인데 이 뉴로피드백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네, 5년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환자가
단 한 번의 치료로 숙면을 취했는가 하면 뇌졸중으로 언어 중추가 마비돼 말을 못하던 사람이 한 번 치료받은 뒤 5개의 단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일종의 감각 과잉 증상인데 이 증상이 오면 이미 제거한 발가락이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체의 기억 중추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건데 뉴로피드백 치료 후 안정을 되찾았어요. 이건 여러분 뉴로피드백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뇌예요, 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뇌가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진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게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이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뇌과학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나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아까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뇌의 선물. 이게 영국 자폐 학과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에 와서 이 도쿄 시내를 봅니다. 처음 본 도시예요. 37분간 도쿄 시내를 통째로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37분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자폐아, 요 분의 뇌 구조나 요 기억에서 어떻게 저장되고 꺼내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모든 인간의 뇌를 이런 능력을 만들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자꾸 인공지능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뇌를 안 쓸까? 이쪽으로 가는 현실이 정말 저희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뇌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하냐, 인간지능이 중요하냐 했을 때 인공지능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뇌가 중요하죠. 내 뇌가. 여기 보시면 뇌파로 특별한 훈련, 금메달 20개 양궁의 비결이 뭐냐? 뉴로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뉴로피드백은 양궁 선수에게만 필요 있나? 세계 1등이잖아요. 세계 1등. 전 세계가 대한민국 양궁 최고라고 하는데 이 비결이 뉴로피드백의 힘이다 해서 아예 그냥 방송에서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이 양궁하는 선수에게 필요 있나요? 아니 우리 학생들은 이 주의력 집중력 필요 없나요? 근데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하고. 이렇게 양궁 비결 이렇게 뉴로피드백으로 땄다고 해도 그건 그렇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여기에 뉴로피드만 더하면 전 세계를 우리 한민족이 지배는 좀 그렇고. 네.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울산대 우민정 교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뉴로피드백은 뭐냐? 원하는 대로 뇌파를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잠자고 싶을 때는 잠자는 거예요.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할 때 하고, 쉴 때 쉬는 뇌파. 이렇게 다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의심하시고. 뉴로피드백은 어디까지 가냐면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요 임창환 교수님이에요. 저희 파락톡스랑 완전히 친한 교수님이에요. 저희랑 신제품도
올 가을에 세상에 없는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랄 제품을 요 임창환 교수님이랑 저희 파나톡스랑 만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뉴럴링크라는 책을 올해 냈습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은 단기적으로 점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도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2년, 30분씩 막 하시면 어떻게 돼요?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구조, 뇌 구조. 그래서 아까 여기 보여드린 이런 능력, 딱 30분 보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에 출시하는 프로그램이 뇌파 속독이에요. 뇌파 속독. 사진 찍어서 뇌에다 넣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이미 저희 파나톡스는 이거 기술 다 만들어 놨어요.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안 믿어. 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번에 이제 24년 4월 쓴 게 뭐냐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신세계 방관할 거냐 선도할 것이냐.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넘어갈 거냐 아니 전 세계 1등 할 거냐. 요 제가 말씀드리는 뉴로 피드백이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대한민국 30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아야 하냐에 대한 6대 산업에 두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뉴로 피드백이에요. 대한민국 30년 먹거리예요. 인지 능력 및 정신건강 향상 도구, 뉴로툴, 일반인의 인지 능력 및 정서 상태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와 인지 기능, 정신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뉴로툴. 그래서 2011년에 이미 지식경제부에서 뉴로 피드백은 3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6대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걸 하고 10년이 지난 건 나중이고요. 이거 하고 미래창조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뇌과학 프로젝트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뇌와 기계를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시스템 개발 국제과제를 하게 됩니다. 45억. 그때 한양대, 서울대, 키스트, 그 다음 여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락토스. 여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희 파나톡스는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러면서 2021년에 요 과제가 하나 뜹니다. 미래 핵심 기술. 미래 핵심 기술이에요. 대한민국 미래 핵심 기술이 뭐냐? 잘 안 보일까 봐 제가 펜으로 이겁니다. 뉴로 피드백 기반 고령자 인지 증강 핵심 기술. 네. 뉴로 피드백으로 치매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미 정부, 교수, 의사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몰랐던 거예요. 왜 뉴로 피드백이냐? 고령자의 저하된 인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의학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물리적 자극 또는 뉴로 피드백 기반 고령자 인지 증가 핵심 기술 개발이에요. 뉴로 피드백이 이게 엉망이고 효과가 없으면 이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뭐 먹고 살까? 뉴로 피드백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식약처 의료기인 여기 이분이 누구시냐면 서울대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님이에요. 예, 서울대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님인데 이게 전데 이분이 너무 젊어서 놀랐습니다. 네. 저랑 비슷해요.
이제 올해 아마 정년퇴임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분 서울대 의료공학과랑 해서 의료기 우리나라 최초 투채널 디지털 뇌파 측정기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최초이자 국내 유일 뉴로피드백 치료기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6월이에요. 그다음 또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이 이제 가톨릭 의대, 가톨릭 의대. 이게 또 접니다. 가톨릭 의대랑 치매 진단 바이오마커 국제과제에서 뇌파를 측정해서 이게 치매다 아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뭐가 남았냐? 뉴로피드백 치료기잖아요. 뉴로피드백 치료기. 이제는 분야 증상별로 이제 치매 치료제, 디지털 치매 치료제, 디지털 우울증 치료제, 디지털 불면증 치료제, 디지털 공황장애 치료제 이렇게 가야 하는 바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전 세계 최초예요. 국가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 없이 부작용 없이 재발하지 않는 디지털 치매 치료제. 국가 미래 먹거리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접니다. 이게 사우디 분이고 여기 인도 분이고 여기 근데 사우디 현지 왕세자와 라이브 미팅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전무님께 벚꽃 필 무렵 경제단 아라비아 실크로 여정 준비 해서 사우디 방문 일정이 4월 27일 6박 7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잘 팔고 오겠습니다. 1,000억. 네. 1,000억. 베트남 하노이. 네, 저희가 4월 18, 19, 20일 날 베트남 하노이 가고요. 4월 22, 23일 러시아 의료진 10명이 파나톡스 본사에 직접 와서 두뇌과에서 2급 교육을 받습니다. 4월 25, 26일 태국 방콕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고요. 4월 25, 26일 날 중국 창사에서 60명 교육이 있고요. 4월 29, 5월 1, 2일 일본 헬스케어 팀이 우리 한국 파나톡스 본사에 직접 와서 두뇌과에서 2급 교육을 진행합니다. 27부터 5월 6박 7일 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K 뉴로피드백 세계 1등으로 만들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 분들만 몰라요. 참 신기합니다. 그냥 파나토스 일반 뭐 중소기업이고 그 매출이 얼마 정도 있냐? 야, 그게 되냐? 그게 됐으면 뭐 다 인생 끝났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가 이제 2024년, 2025년 코스닥 상장 가는데 여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 의료기 판매까지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는 불면증, 두통, 우울증, 치매, ADHD, 디지털 치료제 등록 및 이제 판매, 그다음에 이거 FDA 인증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보는 30년 국가 미래 먹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뉴로피드백은 아직도 여러분 유학이에요. 예, 유학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처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입니다. 그러면 이 유아기가 여러분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여러분? 아기, 뭐 이렇게 아기가 이제 아재는 뭐 버리려고 하잖아요.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희망이죠. 그래서 아직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도 자신이 이 뉴로피드백을 모르시고 차선책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 약물로 쓰러져 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은 미완의 분야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고 또 뇌도 아주 무궁무진한 능력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세계 1등 가능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뇌로는 정말 대단한 나라고 이 누리피디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꿈과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